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항상 하던 필리핀의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마젤란이 이제 라프라프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대반격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페인의 점령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스페인의 대반격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이제 당시에 이제 스페인이 이제 마젤란이 죽고 나서 이제 한 척이 스페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를 하고 이제 신대륙은 아니지만 새로운 영토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네 차례를 통해서 이제 스페인의 범선들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세부 지역에 있는 모든 이제 부족들을 다 이제 정리를 시키고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 식민지 스페인 사람들은 무엇을 찾았냐면요, 뭐 금이나 향신료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돈이 될 만한 거. 근데 아무리 뒤져도 필리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필리핀의 지정학적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태평양을 이제 가로지르는 시대가 왔어요.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이제 활발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북중미 멕시코 쪽입니다. 멕시코 쪽.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와 필리핀을 두고 갈레온 무역이라고 그래요. 그걸 갈레온은 큰 왜 범선 있잖아요. 그 갈레온 무역으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부에서 마닐라, 루손 쪽으로 이제 본거지를 옮기죠, 스페인이. 그래서 지금 마닐라에 가보시면 인트라무스라고 아시죠? 거기가 바로 이제 스페인의 총독이 있던 그냥 성을 쌓아놔요. 지네들은 거기에 있는 거야, 안전하게. 거기서 이제 다스리는 총독부였고요. 그러면 스페인은 당시에 이제 마닐라로 넘어갔을 때, 그럼 뭐 마닐라 쪽에는 저항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스페인이 처음에 이제 그 세부 지역을 이제 비샤야 쪽을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술루 해협이라 술루 쪽이라고 이제 민다나오 지금 다바오 쪽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근처에는 무슬림 지역이었어요. 무슬림 왕국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은 결국 이제 점령을 못 합니다. 내버려 두고 별 쓸모가 없잖아요. 마닐라로 넘어오는데 그 당시에 마닐라 쪽에는 이제 톤도라고 동도라 그러죠. 중국 사기에는 톤도 왕국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문순득 씨 얘기를 통해서 그리운 이름 문순득 씨. 또 필리핀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은 동남아 그리고 중국 이쪽으로 활발히 무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중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아무튼 이 톤도 왕국을 이제 복속을 시키죠. 점령을 하고 이제 마닐라에 아까 얘기했듯이 인트라무스라는 성을 짓고 거기에 총독부를 놓고 본격적인 이제 스페인의 지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재미난 일이 뭐냐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당시에 분명히 화교,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상수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어떠한 이제 고위층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미 있었는데 어느 날 중국 해적이 4,000명을 이끌고 이 마닐라로 온 거예요. 침략을 한 거예요. 정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은 해적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왜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중국인 입장에서는 필리핀에 살고 있는 중국인 입장에서는 웬 덧도 못한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요청한 것 같아. 그래서 중국에서 4,000명이 난입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스페인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물리쳐요. 이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스페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못 봐라. 요거 위험 요소다. 위험 요소예요. 이미 이제 필리핀의 이제 현지인들은 이제 잘 그게 돼요. 그러니까 필리핀, 스페인 연합군이 됐겠죠. 그럼 요 중국놈들 어떡하지? 짱깨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지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중국 사람들 다 잡아옵니다. 잡아가지고 지금 마닐라에 가면 파식강이라고 있어요. 그 주위에다가 모아놔요. 중국 애들 다 모아놓고 걔네들이 재산을 다 뺏들어갑니다. 그 독일 애들이 그 유태인들 잡아가지고 아우슈비츠가 똑같이요. 그래가지고 그 재력을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맨날 반란 일어나고 뭐 학살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진압당합니다. 중국이 지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스페인의 점령 당시가 만약에 스페인이 필리핀에 안 왔다면 이라는 역사의 과정을 두고 나면 분명히 필리핀의 남부 쪽은 이미 이슬람화가 되었을 거고
북부 루손 쪽은 거의 중국 그렇겠네요. 화교의 나라가 되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렇겠네요. 그걸 진짜. 그나마 스페인이. 스페인이 다 이렇게 이 역사의 과정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결과론적을 보면 그런 일도 있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페인의 이제 본격적인 스페인의 이제 점령기가 그렇죠. 시작되는군요. 식민 시대가 이제 시작. 갈레온 무역으로 이제 필리핀을 중개 기지로 삼았던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북중미 쪽에서 이제 물건들이 사고 팔고 아시아 쪽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대박을 터뜨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스페인 입장에서는 필리핀이 그다지 뭐 지정학적 위치로는 좋지만 예.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됐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통치를 강하게 이렇게 억누르거나 하진 않았던 거네요. 그렇죠. 뭐 착취라든지 이런 게 뭐 사실상 방관이에요, 방관. 그냥 내 땅 하고 무역 기제예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이 필리핀을 어떻게 이제 통치를 했냐면 예. 중간, 우리로 치면 친일파, 예, 예. 친스페인파, 예. 이제 그런 이제 중간 관리급들을 두고 예. 대농장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금도 걷고, 예. 그 세금이란 게 처음에는 되게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 이 중간 관리들이 파워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 뭐 공락하고 남는 거로 자꾸 자기 땅을 개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게 예. 스페인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원조였습니다. 예. 뭐 다른 사람 영국이 그렇다는데 예. 사실 첫 번째 별명은 스페인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국운이 기울면서 예. 이제 안 돼요. 특히 이제 북중미, 멕시코, 쿠바 예. 뭐 이쪽에서 이제 독립운동이 이제 슬슬 일어나는데 그 때와 맞춰가지고 그때 마침 이제 미국이 이제 남북진을 끝내고 예. 미국 스스로가 이제 그 제도가 정비가 됐어요. 예. 그다음 미국이 이제 우리도 식민지를 가지고 그렇죠. 제국으로 시작할 때가 됐지 않냐라는 이런 태동기였어요. 근데 이미 식민지는 다 이미 뭐 스페인, 서구 영국, 열강들이 예. 다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스페인의 식민지를 하나씩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바에서 이제 독립운동, 멕시코에서 독립운동 막 일어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미국이 바람 넣고 지원하고 하는 거예요. 그 예, 예. 식민지 국가들한테. 맞습니다. 뭐 이런 시대였는데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필리핀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예. 그 중간 계급, 자기네들은 필리핀의 최상위 계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스페인의 교육을 받고 네. 스페인 말을 쓰고 우리가 관리를 다 하고 우리 밑에 소장농들이 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 않는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게 필리핀의 독립운동의 이제 시작입니다. 의미가 좀 다르네요, 이게 독립운동이. 많이 틀려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제 시대 때 막 독립운동하고 예. 막 이런 거지만 그 당시 필리핀은 우리 기억 속에 자꾸 그러니까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예. 전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배층은 특히 이제 스페인과 그 토착민의 혼혈린들이 많았어요. 예. 혼혈린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가 나는 필리핀에서 태어났지만 스페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부자니까 그렇죠. 유학을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대학 나오고 뭐 치과의사 되고 예. 법률을 배우고 뭐 이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필리핀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예. 이제 호세 리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양반도 대농의 이제 아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최상위 계층의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스페인 유학 가가지고 이제 치의대에 다녔어요. 치의대, 예. 치과. 근데 그 당시에 또 유럽에서는 또 이제 그 계몽운동이 활발할 때예요. 예. 자유주의 사상 뭐 이런 데 동화돼가지고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지식인들층이 모여가지고 이제 필리핀은 필리핀 사람의 손으로 다스려야 되지 않냐. 대신 어떻게 하냐면은 스페인 너네가 우리가 뭐 완전 독립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분을 올려달라. 개혁을 해라.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와 동시에 이제 소장농, 빈민층에서는 어떤 운동이 벌어졌냐면은 한국으로 치면 동학운동 같은 농민의 반란 같은. 그렇죠. 무장 봉기 세력이 태동을 합니다. 그 대표자가 보나파시오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기날도 장군입니다. 아기날도 장군이 필리핀의
초대 대통령이에요. 아무튼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을 때, 예. 이제 스페인에서는 이제 여러 식민지에서 이제 뭐 독립운동이 나고 자기들이 영향력이 줄고 있잖아요. 머리가 아픈 그리고 상황이네요. 예, 갈리온 무역도 이제 거의 끝났고 예. 스페인 자체가 뭐 대영 제국가 붙다가 지고 막 예. 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력이 막 줄어들 때란 예.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필리핀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하고 틀리게 굉장히 착취를 합니다. 바짝 쪼우는 거야. 예. 이제 고열을 막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금도 많이 걷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인 이 중간 관리들이 아니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왜 갑자기 왜 이래? 이때까지 잘해왔는데 뭐 이런 게 사실은 독립운동의 발단이 된 시작이에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민 이제 그 무장 봉기 세력과 예. 지배층의 호세 리잘로 대표된 이 사람들이 생각은 전혀 틀렸어요. 음. 필리핀의 독립은 맞으나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는 완전히 상반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호세 리잘이 체포가 됩니다. 예. 체포가 돼가지고 이 스페인 당국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죠. 예. 그 제목을 뭘로 붙이냐면 무장 봉기 세력의 배후 인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형을 당하는데 예. 이 호세 리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미화가 됐어요. 좀 드라마틱한 장면을 많이 넣어놨어요. 지금도 왜 그 영화관에 한 번씩 가보시죠. 예. 영화관에 가면 제 필리핀 국가가 나오고 막 다 일어나서 보거든요. 그때 보면 제일 첫 장면에 이제 이 총살 당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분이 호세 리잘인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책이 뭐냐면은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뭐 이런 책도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처형당할 때 총살을 당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반 군인들은 또 필리핀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총살을 하는데 내 민족 같은 민족인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나 총을 쏘는 걸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뒤돌아가지고 총을 맞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죽었다는 좀 미화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호세 리잘은 그 필리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독립운동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불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필리핀의 독립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호세 리잘이 처형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기날도로 대표되는 이제 무장 봉기 세력들이 각 곳곳에서 이제 게릴라전을 펼쳐요. 예.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멕시코에서도 난리가 나고 쿠바에서도 난리가 나고 필리핀도 난리가 나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의 1순위는 쿠바였습니다. 멕시코는 이미 손을 떴어요. 예. 안 될 것 같아. 예. 거기 필리핀은 일단 냅둬. 좀 돈 안 되는 거 저거 뭐 냅둬. 쿠바는 절대로 안 돼라고 해가지고 거의 한 10년을 버팁니다. 예, 미국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 도중에 쿠바를 못 놓아가지고 예. 난리가 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의 아기날도로 대표되는 이 게릴라 민중봉기 이제 독립 이제 무혈투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하고 딜을 합니다. 참 많이 틀리죠. 예. 신기하죠. 어떻게 딜을 하냐면은 알았어, 너네 요구 조건을 들어줄게. 하지만 점진적으로 하자. 그래서 뭐 처우를 개선해주고 소장동을 어떻게 해주고 뭐 이런 이제 딜을 하면서 돈 한 2천만 불 그 당시 돈으로 예. 주면서 이제 휴전을 웃기죠. 독립투쟁하다가 휴전을 하고 이 아기날도는 홍콩으로 이제 그러니까 넌 대신 이 나라를 떠야 돼. 너네 지도부는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한 거예요. 그 아기날도가 돈을 가지고 홍콩으로 갑니다. 홍콩에 가서 뭘 하느냐? 그 돈으로 무기를 사요. 다음 전쟁을 위한. 스페인 입장에서 뒤통수.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결국 쿠바가 이제 넘어갑니다. 예. 미국의 지원으로. 자, 미국이 이제 멕시코 잡아먹고 쿠바 잡아먹고 알래스카도 돈 주고 사고 이런 괌도. 식으로 그렇죠. 오면서 괌도 어이구 뭐야 괌이네 뭐 먹고 결국 필리핀까지 오는데요. 예. 이제 필리핀, 미국, 스페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 스페인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렇게 빨리 필리핀을 올 줄 몰랐어요. 쿠바가 넘어갔기 때문에. 예. 근데 굉장히 빨리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기날도가 홍콩에서 무기 사고 있었잖아요. 예. 미국이 오니까 좋아, 다시 전쟁이야. 시작이자. 이라고 다시 들어옵니다. 와가지고 미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해요. 이게 스페인의 330년의 지배가 끝물 마지막 단계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필리핀 입장에서는 미군을 당연히 아군이라고 생각했겠네요. 참 그렇죠.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생각했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제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제국이 아니다. 식민지가 원하지 않고 자유사상, 다들 해방시키는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줄게. 그렇죠. 말만 번지르한 예.
당시 일본하고 그 당시에는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한참 청일 예. 전쟁 시기였고 또 뭐 제네랄 시어머노가 뭐 조선에 들어오고 이런 시대예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아무튼 그런 장면들이 계속됩니다. 그럼 이제 아기날도는 홍콩에서 예. 미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죠. 전쟁을 하러 넘어왔지 않습니까? 동지들과 함께 2천만 불을 가지고 무기 받은 돈으로. 예, 그래서 무기를 이제 사가지고. 그럼 필리핀 미군 연합군이 생긴 거네요, 이제. 그러니까 미군의 지원을 받는 아. 필리핀 군이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미국 스페인 전쟁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이 사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밀리다가 결국 안 되니까 예. 결국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이제 양의 각서를 쓰죠. 필리핀을 빼고요? 그렇죠. 필리핀의 지배권을 팔아버립니다. 아. 미국이 그걸 산 거죠. 필리핀 입장에서는 또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날도로 대표되는 필리핀의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하루아침에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스페인과의 그 독립전쟁이 해가지고 거의 이제 전세가 다 역전돼.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아. 임시정부 아니고 독립정부를 선포를 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까지 합니다. 근데 주인은 근데 알고 보니 미국이 와가지고 넌 뭐야? 우리 필리핀 독립인데요? 미안하지만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처절한 이게 사실 역사 기록에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의 이미지는 헐리우드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문화 침탈이에요. 예. 미국은 항상 정의로워야 되고 항상 우리는 세계의 경찰 국가고 그렇죠. 우리는 나쁜 놈이 아니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필리핀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시절이 이 미국의 필리핀 70년 점령 당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미국 주권이 바뀌고 나서 그럼 필리핀 사람들은 다시 미국에 저항을 하기 시작했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기날도로 대표되는 민중봉기, 이 독립운동이 이제는 그 상대가 스페인이 아니고 미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미군정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도 들어와요. 예. 예. 아무튼 이래가지고 미국이 이제 필리핀에 들어와서 예. 이제 자기 식민지니까 예. 하나하나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곳곳에서 이제 독립투쟁, 안 그래도 뭐 독립투쟁 하고 있었으니까 상대만 바뀌었지. 뭐 고쟁이는 똑같아. 스페인 말 쓰다가 영어로 바뀌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그 진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사건이 정말 참혹한 사건이고 예. 미국이 필리핀을 대하는 결정적인 이제 그러니까 태도가 방침, 바뀌고. 그렇죠. 방침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인데요. 예. 지역이 현재 사말입니다. 사말에 발랑기가라는 마을이 있어요. 예. 이 마을에 조그만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예. 이 발랑기가 쪽에 이제 그 미군 한 100명 정도가 이제 가가지고 막 진압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성당에서 예. 이제 막 밥 먹고 있었어요. 예. 있는데 그날 이제 필리핀 이제 게릴라들 무장봉기 독립운동가들이 밤에 습격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여자로 변장을 하고 예. 관을 옮기면서 그 당시에 이제 콜레라가 또 유행했어요. 그게 한 40만 명이 죽어요. 엄청나게 안 좋은 시기인데 이 관을 막 갖고 가니까 미군 보초들이 이게 뭐냐고 이거 그냥 콜레라 죽은 애기다. 뭐 그래 그럼 통과했는데 그 안에 이제 총도 아니에요. 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숨겨가지고 마을로 이제 들어옵니다. 해가지고 자정 무렵에 이제 그 성에 있는 종을 땡땡땡땡땡 치는 걸 신호로 해가지고 숨어있던 독립운동가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미군들과 이제 교전을 벌이는 거예요. 말이 교전이지 그냥 칼 들고 막 하는 거예요. 병전으로 싸우고. 예. 그래가지고 미군 측이 한 40명 정도가 죽어요. 예. 한 50명이 도망을 가고. 예. 근데 필리핀 독립운동가들도 한 그 정도 죽었어요. 다 똑같은 이제 사상자가 났는데 이 도망간 미군들이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미 본토의 신문에 막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필리핀에서 미군이 학살당했다. 이런 식으로 막 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 군정 쪽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요. 복수를 하되 진압을 하는데 10살 밑으로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10살 이상으로. 그렇죠. 예. 10살이 넘은 생물체는 그렇죠. 그래서 그 발랑기가 마을에 모든 게 초토화됩니다. 10살이 넘은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이냐면은 총으로도 쏴도 안 되잖아요. 2,500명의 주민이 있었어요. 다 불러가지고요. 구덩이를 팝니다.
묻어버리는. 들어가. 묻어버려. 아. 이래놓고 10살 미만 애기들 있잖아요. 예. 살아남은 애기들. 가족들, 자기 엄마, 아버지, 할머니도 죽었는데 그거 보는 애를 데리고 기념사진을 또 찍습니다. 정말 잔인하네요. 이런 참혹한 결과를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 본국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예. 인종 청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열등한 미개한 그렇죠. 문제로. 다 죽이라 그랬어요. 말 안 들으면 죽이라 그랬어요. 이후부터 이제 미군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필리핀을 점령해 나가냐면은 예. 어떤 도시를 가잖아요. 사람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아우슈비츠 같은 조그만 이제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몰아넣어요. 그리고 그 외에 있는 밖에 집들하고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전부 다 불태웁니다. 다 불태우고 다 부숴버립니다. 이건 뭐 스페인은 나쁜 것도 아니네요. 스페인에 비교하면은 스페인 아주 양반이에요. 그러네요, 진짜로. 이 미국의 이 참혹함에 그 당시에 톰 소요의 모험이라고 아시죠? 예,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게 출간 금지도 당하고 막 그래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미국 측의 공식적인 자료에서만 17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민간 자료를 보면 거의 한 4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그 우리 6.25 당시라든지 그 해방 전후로 해가지고 미군들이 그 민간인 학살이 한국에 많았거든요. 여순 반란이라든지 대성리 사건도 있어요. 그렇죠. 대성리 사건이라든지 보면은 그 장면이 이제 데자뷰. 제주 4.3 사건 같은 거 보면 데자뷰가 제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민간인들 그냥 죽이라 그랬어요. 조금 아무튼 그런 참혹한 이제 시절이 끝나고 미국이 이제 장점을 드러냅니다. 어떤 장점을 드러내냐면 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의 필리핀 점령 당시만 하더라도 학교는 없었어요. 성당만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미국이 이제 자기네들은 입으로는 제국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 통치를 하고 그렇죠. 싶었던 거네요. 영원한 식민국가, 위성국가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세워가지고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330년에 스페인 점령 식민지를 겪은 필리핀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라고는 스페인식의 이름, 스페인식의 주소, 뭐 그다음에 건물 이름, 명칭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70년에 미국이 점령할 이 시기를 지나면서 다 영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이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자기네들은 미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안 했으면 미국의 51번째나 52번째 주가 되어가지고 잘 살았을 건데 왜 독립을 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문화 이 세뇌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일본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말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는 실패했지만 필리핀에서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이 이제 필리핀을 완전히 정리를 했죠. 이 발랑기가 사건 중에서 가장 이제 흥미로운 점이 이제 다시 돌아갔는데 발랑기가 대학살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 부숴버려요. 다 불태우고 다 죽여요. 다 죽이고 나서 기념으로 그 성당에 있던 종 3개를 가져갑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신호를 줬던 그렇죠. 발랑기가 성당에 있던 종 3개를 그 미군 부대가 가져갑니다. 그게 아마 2사단일 거예요. 9사단 전쟁 기념품으로 가지고 맞아요. 미국의 9사단 2연대 정도 될 거예요. 얘네들이 가져갑니다. 가져갔는데 웃긴 게 이 종 이제 큰 종 2개랑 작은 종이 하나 있거든요. 이 작은 종이 어디서 발견됐냐면은 한국의 동두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왜 한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미 9사단이 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자기 부대 전리품이에요. 이동할 때마다 들고 다녔거든요. 미국의 전리품도 아니에요. 하나의 부대에 자기 이제 전성품처럼 막 전시하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 주둔을 하니까 동두천에 이걸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영국 기자가 이 종을 추적을 합니다. 해가지고 2004년도에 한국 신문에 이 내용이 또 나와요. 이 작은 종이 어디서 발견됐는지. 2개는 사였어요. 미국에 있었거든요. 2개는 미국에 있었어요. 한 개가 종적이 없었는데 동두천에서 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00년 동안 필리핀에서는 계속 이 종을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반환 요구를 했던 거죠.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치욕의 역사이고 슬픈 장면이잖아요. 너무나 슬픈 장면이에요.
이걸 가져가고 전시를 했으니 끝까지 돌려달라 그랬는데 일절 대꾸도 안 했어요. 미국 애들이. 예.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필리핀이 거의 미국의 그 위성 국가잖아요. 마르코스 뭐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다가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제 오면서 예. 이분이 조금은 친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결국 이 종세계가 필리핀으로 돌아옵니다. 2018년입니다. 저희 나라도 돌려줬던 거네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2개, 동두천에 있던 1개까지 총 3개가 2018년도에 결국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필리핀 국민들은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네, 일부 학교에서 역사 과정에, 역사 시간에 이걸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예. 제가 알고 있는 많은 필리핀 분들한테 이 사건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미국 점령기가 70년 정도 이어진 그렇죠. 겁니까? 한 100년 보면 되겠죠. 어떻게 이 점령기가 또 끝나게 되는 겁니까? 이제 미국이 원래 이제 그 식민지로서의 이제 지배 방식은 안 썼어요. 이분들은 위성 국가 개념으로 경제 식민지, 예. 문화 식민지로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미 군정이 끝나면서 이제 그 민간 정부를 만들어 줄게라고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정치, 외교 이쪽은 미국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너네가 알았어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군대도 작은 애들 만들어 주고 그 군대 교육도 지들이 해줘요. 그 메가드가 그거 했잖아요. 필리핀에서. 예. 제가 아버지는 죽이고 다녔고 아들내미는 그 필리핀 그 군대에 훈련시키고 하다가 일본 침략당해 도망가고 뭐.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1938년도인가 예. 그때 이제 그 필리핀이 완전 독립된 나라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외교 군사안을 빼고는 이제 완전 독립된 국가가 됐는데 마침 또 일본이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비로소 1946년도에 진정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독립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독립된 후에 이제 필리핀 정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판이죠. 사실 필리핀 역사를 이제 제 아시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필리핀 사람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는 반은 한국인이지만 또 반은 필리핀 그렇죠. 사람입니다. 어느 한쪽을 국적은 결국 한국으로 선택을 하겠지만 네. 어머니의 나라인 필리핀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싶어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슬펐어요. 예. 너무 좀 힘든 과정을,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러네요, 진짜. 비슷한 장면들이 많은데 우리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변신을 했고 필리핀은 지금도 이 모양 이 꼴인가. 그게 다음 시간에 준비하는 근대사 예. 박정희와 마르코스 편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렇죠. 박통대 마르코스가 어떻게 필리핀을 아작냈는지 그때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